홋카이도는 애초에 일본 땅이 아니었다. 라는 글이 야후 재팬 베스트에 올라오자 일본 현지가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서 수백 년간 쌓여온 정체성 문제, 원주민 탄압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붕괴까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한국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홋카이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최근 야후 재팬과 일본 현지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홋카이도는 원래 우리 땅이 아닌데 억지로 뺏어놓고 이제 와서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르면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좋아요를 5만 개 받으면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을 보면 솔직히 홋카이도 여행 갈 때만 이국적이라고 좋아했지 막상 거기 출신 사람이라고 하면 은근히 다르게 본 게 사실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일본인 스스로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좋아요를 3만 개 받은 또 다른 베스트 댓글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일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민족을 따지고 뿌리를 논하는 건 오히려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짝 두 댓글만 봐도 일본 내부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떠올리는 홋카이도 이미지 있잖아요. 눈 덮인 삿포로, 라벤더밭, 오타루 운하, 겨울 축제. 완전 낭만적인 그 이미지요.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의외로 홋카이도, 사람들을 약간 다르게 보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홋카이도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성격이 일본 본토랑 미묘하게 다르다, 어딘가 러시아 느낌이 난다 같은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물론 대부분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홋카이도를 본토와는 다른 지역처럼 보는 시선이 섞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주민으로 인정한 게 고작 2008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된 이야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교 교육에서도 거의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일본 사회 전체가 사실상 존재 자체를 흐릿하게 취급해왔다는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누족은 수천 년 전부터 홋카이도에 살아온 민족이에요. 자연과 함께 살면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정부의 개발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냥 금지, 전통 언어 사용 제한, 강제적인 일본식 이름 사용,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동화 정책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아이누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전통 문화를 해체하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강행했어요. 이 법이 완전히 폐지된 건 1997년입니다. 불과 30년이 안 됐죠. 그래서 최근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홋카이도 역사는 거의 미화였다. 아이누 문화가 이렇게 탄압받은 줄 처음 알았다. 일본도 결국 원주민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꽤 민감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본 네티즌은 우리는 서양의 식민주의를 욕하면서 정작 자기 역사에는 눈 감고 있었다 라고 적었는데 공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이 홋카이도를 이렇게 강하게 통합하려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었어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홋카이도를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가 극동 지역을 강화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홋카이도가 뚫리면 일본 본토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전국에서 이주민을 모집해서 홋카이도에 정착시켰어요. 개척 정신을 내세워서 인구를 급격히 늘리고 군사적 방어선을 구축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원래 살고 있던 아이누족의 땅이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홋카이도는 일본 경제에서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지역이에요. 일본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식량 자급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유, 치즈, 감자, 밀, 해산물까지
일본 식탁의 핵심 자원이 상당 부분 홋카이도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홋카이도의 식량 자급률은 200%가 넘어요. 자기 지역 사람들이 먹고도 2배 이상 남는다는 뜻입니다. 일본 전체 식량 안보에서 홋카이도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관광 자원도 어마어마하죠. 겨울 스키 산업, 온천, 여름 피서, 자연 경관까지 사실상 일본 관광 산업의 핵심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이 홋카이도를 포기 못하는 이유는 자원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도쿄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홋카이도 내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세금은 지방에서 걷고 혜택은 도쿄가 다 가져간다. 홋카이도는 관광지 취급만 당한다. 일본 중앙정치가 지방을 소모품처럼 사용한다. 이런 반응들이 꽤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홋카이도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빠릅니다. 젊은 층은 취업과 기회를 찾아 도쿄로 빠져나가고 지방에는 고령 인구만 남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수십 년째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홋카이도 출신 일본인은 우리 마을 편의점 직원이 거의 외국인이 됐다. 일본 젊은이들은 다 도쿄에 있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 글에 공감 반응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인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근 홋카이도 일부 지역들이 한국 관광객과 한국 기업 유치에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삿포로나 니세고 같은 지역은 한국 관광객 비중이 엄청 높아졌고 한국 자본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니세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니세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미 니세코는 일본 땅인지 외국 땅인지 모르겠다. 영어랑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한국인 투자자도 엄청 늘었다. 이런 반응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홋카이도 현지 상인들 인터뷰를 보면 한국 관광객은 소비력이 좋고 재방문율도 높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단순히 오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진심으로 홋카이도를 좋아해서 계속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홋카이도 현지의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국어 안내 확대, 한국인 채용 증가, 한국어 메뉴판 확대, 한국 마케팅 강화까지 이 흐름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쪽에서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천과 삿포로를 잇는 노선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 본토 네티즌들 반응은 또 갈립니다. 지방 살리려면 외국 자본이라도 받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본 지방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 라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가 꽤 예민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니세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폭등했고 정작 현지 일본인들은 집을 못 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광지 되고 나서 현지인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다 라는 댓글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리기도 했어요. 이 문제는 비단 홋카이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토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홋카이도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 러시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홋카이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북방 영토 문제와 연결되면서 안보 이슈까지 겹쳐버린 거죠. 일본의 북방 영토 문제라는 게 뭐냐면 쿠릴 열도 남쪽 섬들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이 섬들을 일본이 지금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어떤 일본 댓글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도쿄 사람들은 홋카이도를 관광지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일본 생존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한 감정적인 댓글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분석을 담은 글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 홋카이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자위대 육상 병력의 상당수가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있고 북쪽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그냥 눈이 많이 내리는 관광지가 아니라 일본 안보의 최전선이기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홋카이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뒤에 이렇게 많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줄 알았는데 내부 갈등이 꽤 심하네. 홋카이도 이야기를 보면 일본 지방 붕괴가 실감난다. 오히려 한국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특히 부동산이나 관광 사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니세코나 삿포로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누족 문화의 부활 움직임이 최근 들어 꽤 빨라지고 있거든요. 2020년에 홋카이도 시라우이의 민족공생 상징공간이라는 국립 아이누 문화박물관이 개관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이누 문화를 인정하고 보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것도 논란이에요. 이제 와서 박물관 하나 만든다고 수백 년의 탄압이 지워지냐? 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존하는 게 어디냐? 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아이누 출신 활동가들은 더 실질적인 토지 반환과 자치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한번 불붙은 이 논의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 내부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도쿄 집중은 심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지방 도시들 중 상당수는 20년 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홋카이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 구조 문제가 압축된 지역인 겁니다. 관광 산업 의존, 인구 감소, 외국 자본 유입, 정체성 갈등, 중앙정부 불신,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홋카이도예요. 한국과 홋카이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음식 취향도 잘 맞고 온천 문화도 비슷한 편이라 관광 측면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투자나 자본 유입 측면에서는 일본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어떤 일본인 커뮤니티에는 한국과 홋카이도의 연결이 강해지는 건 좋은데 일본 정체성이 희석되는 건 불안하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폭발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누족 입장에서 이 모든 관광화와 자본 유입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이었던 곳이 지금은 외부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관광지로 소비되는 현실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이 찾아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게 낫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 땅이 또다시 우리 동의 없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 복잡한 레이어들을 알고 홋카이도로 여행하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홋카이도는 일본이 오래전에 강제 편입한 아이누족의 땅이었고 일본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원주민 문화가 탄압받아 왔으며 지금은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연결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이 단순한 관광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홋카이도는 그냥 일본의 한 지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배경을 가진 특별한 지역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홋카이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본 내부 반발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홋카이도 직접 여행해 보신 분들이나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현지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 보면서 실제 정보 얻어가거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더 충격적인 지역 갈등과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